네, 1주차 3강 제1장의 전압전류, 전력과 전기 회로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의 내용은 전원과 회로 특성을 대표하는 세 가지 부하에 대해서 전원과 세 가지 부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하란 뭐냐 하면은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장치를 부하라고 얘기해요. 영어로 그냥 간단하게 로드라고 해요. 로드. 그래서 뭐 L자 쓰기도 하고요. 그렇게 RL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L 로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거를 부하라고 얘기해. 소비하는 모든 장치를. 부하에 그리고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장치를 우리는 전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원과 부하에 대해서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1.3절에서는 단순히 전원과 부하가 연결되어 전류가 흐르는 통로를 우리는 회로라고 합니다. 얘를 모형으로 그리면 그래서 대표 일반적으로 직류 전원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전압 전원이야. 이렇게 이게 전원인 거고 부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RLC가 있는데 그냥 가장 흔한 게 저항이니까 저항은 이렇게 지그재그 형태로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를 부하라고 하면은 부하해서 RL자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대문자로 RL 이렇게 쓰기도 해요. 얘는 직류 전원일 때는 V 이렇게 쓰고 극성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 긴 쪽을 플러스라고 해요. 이게 지금 동그라미를 내쳤는데 동그라미는 안 쳐. 보통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이코 이렇게 V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다 연결이 되면 전류가 흘러. 그래서 그거를 전류를 이제 우리 IT 이쪽 전기전자통신에서는 다 I로 표현합니다. 저항을 R로 표현하고 부하 중에 부하 이제 저항은 좀 이따 더 볼 건데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려고 했던 거는 회로라는 얘기는 전류가 흐르는 통로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이렇게 다 연결이 되면은 도선, 이거 이렇게 그림 그린 게 도선이야, 도선. 여기는 전원인 거고, 얘는 부하인 거고, 동그라미 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된다는 게 연결이 되면 전류가 흐르는 거야. 이런 것을 우리는 회로라고 한다라는 얘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일반적으로 회로라는 거는 이런 걸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만일 이렇게 해서 끊어졌어. 이렇게 끊어졌어. 이거 저항이고 지그재그 이렇게 끊어졌어. 그러면 여긴 전류가 안 흐르지. 이 끊어진 거는 끊어졌을 때는 전류가 안 흘러. I가 안 흐른다. 그랬어요. 이거는 I는 0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회로로 우리가 뭐 단선되었다라고 얘기하고 회로라고 얘기하기는 그냥 얘기를 안 하죠. 잘 이렇게는. 그래서 이런 전원에 대해서 더 이제 좀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원은 전압 전원이야. 즉 볼티지 소스라고 하는 전압 전원을 사용합니다. 전류 전원은 거의 안 쓰고요. 이렇게 씁니다. 전압 전원을 구분을 하면은 직류 전원과 교류 전원이 있어요. 이렇게 직류다라는 얘기는 일정하게 흐르는 시간 t에 대해서 전압이 일정하면은 얘는 직류라고 얘기를 해. 교류라고 하는 거는 어, 플러스 극성, 플러스 여기 플러스 여기는 0으로 치면은 이렇게 직류 전원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 그러나 항상 일정한 거야. 일정한 거야. 시간 t에 대해서. 시간이 흐르는 것에 대해서 일정한 것을 직류라고 얘기하고 교류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렇게 교대로 0 전위점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교대로 얼터네이티브하게 바뀌는 전류를 우리는 교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러면 이거는 직류예요, 교류예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뜨는 거 얘는 직류야. 왜? 반대의 전원이 없잖아. 여기 지금 반대라는 것은 회로에 이렇게 아까 직류는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했죠. 이렇게 하면 전류가 이쪽으로만 흐르는 것을 직류라고 하는 거야. 즉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흐르는 거 이것을 직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는데 교류 전원은 동그라미 그린 다음에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보통은 그려줘요. 플러스 마이너스 쓰지만은 전류가 플러스일 때는 이쪽으로 흐르는 거야.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는 것을
플러스일 때는 요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이쪽으로 흐르는 것을 마이너스로 표현을 해죠. 그래서 교대로 왔다 갔다 이쪽으로 흘렀다 이렇게 하는 것을 교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항상 어느 쪽으로만 전류가 흘러? 그렇죠. 플러스 이쪽 시계 방향으로만 흐른다라는 것이야. 그래서 얘는 직류라고 얘기해. 또는 뭐 이러한 신호가 뜨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는 이제 맥류라고도 얘기를 해요. 구분을 펄세이팅이라고 하는 건데 맥류라고 하는 건데 얘는 이제 평활하지 않다, 평탄하지 않은 거라서 평활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비평활 쓴다면은 평활하지 않다라고 얘기한다라는 얘기예요. 여튼 전원은 직류와 교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것이고 직류는 시간에 대해서 항상 일정한 거야. 항상 시간 t에 대해서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어. 반대로 흐를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 전류 모양을 내가 이렇게 전원을 연결하면은 얘는 이쪽으로 전류가 흐른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쪽으로 흐르고 반대로는 안 흐르는 거야. 이때는 이제 전원 전압락 이게 그럼 마이너스는 뭘 의미 0일 때 이 마이너스는 뭘 의미하느냐? 요거는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또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직류라는 것은 그래서 일정한 거야. 일정하게 가는 거고 교류는 왔다 갔다 교번하는 거예요. 얼터네이티브 한다라는 얘기죠. 직류 전원은 대부분 우리가 핸드폰이나 어떤 뭐 전구 이렇게 하는 거 불 비치는 거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건전지를 의미하는 거고요. 거기에 직류가 이제 공급이 되는 거고 또는 자동차에 쓰이는 축전지 배터리도 직류를 사용을 합니다. 교류는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배전선으로 들어오는 전기가 다 교류죠. 정연파 교류 전원이 되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가정 및 산업용 전기기기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교류는 직류 전원 거의 사용을 안 해요. 네. 전원의 기호 표현법이에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긴 쪽을 플러스 그리고 짧은 쪽을 마이너스로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써도 돼요. 또는 책마다 이렇게 표현해서 이걸 두 개 그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다라는 얘기야. 2V 기전력이다라고 해서 E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V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직류 전원인 거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교류 전원인 거야. 그래서 정연파 교류 전압 전원이다라는 얘기고 여기는 직류 전압 전원 또는 직류다, 교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 이거 전압이다라는 거는 이제 시간 지나면 이건 다 알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직류, 교류는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전압 전원인 거야. 전압 전원. 만일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고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했어. 이렇게 얘는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을 전류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전류 I로 이렇게 표현해 주고요. 기호는 단위는 암페어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전원은 전류 전원이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직류 전류 전원이야. 교류일 경우에는 이런 화살표에다가 또 물결을 이렇게 하나 넣어줘. 그러면 이거는 교류 전류 전원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D번 보면은 이렇게 한 거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얘는 직류 전압인 거야. 시간 t에 대해서 여기를 V라고 보통 V로 표현을 해요. V 볼트라는 얘기야. 그래서 전압 전원이라고 얘기하고 얘가 전류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전류 해가지고 I의 암페어라고 하면은 직류 전류 파형이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지. 전류 파형이다라고 얘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교류 전압의 파형은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얼터네이티브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걸 교류 전압 또는 V 볼트라고 하면 교류 전압 파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I 암페어다라고 하면은 얘는 교류 전류 파형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네. 얘네들은 근데 독립전원이라고 얘기해. 이거는 독립적으로 얘가 5V면 5V 넣는다, 5V를 공급한다라는 얘기인 것이야. 이거는 이제 어떠한 것에 영향을 안 받고 그냥 5V를 그냥 독립적으로 넣어주는 거야.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종속전원이라고 있어. 종속전원은 뭐냐 하면은 트랜지스터 또는 OP앰프 막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전원을 회로에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종속전원이라고 얘기해. 또는 제어전원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얘는 지금 이렇게 그린 거하고 차이가 나도록 얘는 어떤 형태로 그리냐면 마름모 형태로 이렇게 사각으로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져서 얘를 갖다가 얘를 이렇게 그려놓으면은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쓴다면은 종속 전압 전원 또는 화살표로 하면은 종속 전류 전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 VCCS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해놨지. 그러면은 마름모가 있으면은 이렇게 마름모가 있고 화살표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얘는 종속된다라는 얘기야. 종속. 어디에 종속되느냐라고 하면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 V2라는 놈은 알파의 V1이다라는 것이야. 이 V2는 그래서 알파의 V1과 같은데 이때 이 알파의 V1이라는 것은 요 V1에 관련되었다라고 해서 요거에 종속되는 거야. 디펜던트 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V1 알파의 V1 배가 된다라는 얘기야. V2는 그래서 이것은 전류 전원이 되는 거야. 이 화살표에 있는 것은 그래서 얘는 전류 전원인 것이야. 종속 전류 전원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V1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알파의 V1만큼 이 전류는 I2는 알파의 V1만 인 것이고 이거인 것이고 V1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야. 그래서 얘는 종속된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놨네. 이거는 B번은 얘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써주면은 종속이야 마름모는. 그리고 전압전원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이때 여기 양단 간에 걸리는 전압 V2는 베타의 V1의 이다라는 것이고 요거에 종속된다라는 얘기야. 대신에 이 V1이라는 놈은 어디에 걸리는 전압이다? 어떤 임의 회로가 있어요. 거기에 걸리는 전압이다라는 얘기야. 그 V1의 베타배가 여기에 걸린다라는 얘기야. V2라는 것이. V2가 베타의 V1이다라는 거고 여기 I2라는 이건 전류 전원이니까 종속 전류 전원이니까 I2가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알파의 V1이다라는 얘기야. 알파의 V1이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또 여기에 이렇게 해놓은 건 마찬가지로 전류 전원인 거야. 종속 전류 전원인가 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I2가 여기에 흐르는 전류 I2는 감마의 I1이다라는 것이지. 근데 이때 I의 1은 뭐다? 요게 흐르는 전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종속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I2는 감마의 I1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V2라는 것은 여기 이렇게 표현을 마름모로 한 건 또 마찬가지로 종속 전압 전원이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델타의 I1이다라는 겁니다. 델타의 I1. 그래서 I1은 뭐냐? 보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야. 이거는 이미 다른 회로가 있어. 어떤 다른 회로가 이렇게 있어. 여기에 그래서 이렇게 마름모로 표현한다면은 얘가 지금 여기에 걸리는 전압 V2는 지금 이거는 전압원이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써줘야지. V2는 델타의 I의 1이다 써주는 것이고 이때 이 I1은 여기 임의의 회로에 흐르는 전류 I의 1이다라는 겁니다. 요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쓰지는 않지만 변압기 이런 데에서는 요게 영향을 유도기 같은 쪽에서는 이게 영향이 될 수가 있고요. 트랜지스터 뭐 등등 여기에서도 쓰일 수도 있어요. 여튼 키는 뭐냐 하면은 종속 전압원은 이렇게 마름모 형태로 표현한다라는 얘기예요. 마름모. 그리고 전압 전원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전류원일 경우에는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는 세 가지 부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전원은 알아봤고요. 세 가지 부하는 대표적으로 대표하는 세 가지 부하는 RLC예요. 회로 이론에서 다루는 부하는 RLC야. 그리고 전자 회로에서 다루는 부하는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FET 등등 이런 것들을 전자 회로 수업 때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는 거고요. 회로 이루는 때는 RLC 갖고 우리가 다루는 거예요. 오케이. 그 중에는 첫 번째 저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모든 도체에는 전기 에너지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성질로 우리가 물질을 구분을 하지. 그때 물질을 구분하는 거를 우리는 도전율도 얘기를 하고 저항률이라고도 얘기해. 저항률은 우리가 고유 저항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그런 요거 뭐 어떤 다른 수업 때 여러분들이 또 배울 수도 있을 거고요. 도전율은 이제 저항률의 역수를 의미하는 거고. 자, 어쨌든 전기의 에너지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이 있어. 이때의 에너지는 열로 소비를 합니다. 자, 이러한 도체의 성질을 갖는 물질을 우리는 저항이라고 얘기해. 저항 또는 저항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항기라고 얘기해. 레지스터라고 얘기를 해서 줄여서 R로 표현합니다. 이니셜 따가지고 저항의 단위는 오음을 사용합니다. 오음이라고 읽고 OHM 오음이라고 읽고 단위는 오음이야. 그러나 이 단위 말고 이렇게 대문자로 써가지고 메가 오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써가지고 얘는 마이크로라고도 불러. 그래서 마이크로오hm 또는 킬로오hm, 뭐 미리오hm 등등이 많이 사용을 해요. 이때 이거는 소문자지 M자가 이거는 미리로 읽는 거야. 이 대문자 M하고는 다른 거야. 메가는 10의 6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메가오음이다 라고 하면은 10의 6승 오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미리라고 하면은 10의 마이너스 3승이야. 그래서 1미리오음은 10의 마이너스 3승 오음이다 라고 하면 돼요. 또 1마이크로오음은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야.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6승 오음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요. 1kg는 10의 3승을 의미해. 그래서 10의 3승 쓰기가 귀찮거든. 그래서 키로 이렇게 기호로 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kg이다 라고 하면은 10의 3승 오hm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10의 3승은 키로라고 얘기를 해. 10의 6승은 메가라고 얘기해. 10의 9승은 기가라고 얘기해. 기가. 여러분들 컴퓨터 몇 기가헤르츠, CPU가 몇 기가헤르츠야 이런 거 얘기할 때 그게 요 기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음에 10의 12승을 우리는 테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테라.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돼. 이 위로 올라가는 거는.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3승은 미리 소문자로 써. 소문자 M 이렇게. 여기 대문자로 쓴 거하고 비교해야 돼. 소문자야. 미리라고 해. 우리가 1미터는 몇 미리미터야? 그렇지. 10의 마이너스 3승 미리 1미터는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다라는 것이지. 10의 마이너스 3승이 뭐라고? 미리야, 미리. 그래서 10에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미리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10의 마이너스 6승은 뭐라고 한다고? 그렇지, 마이크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마이크로, MICR로 이렇게 마이크로로 읽으면 돼. 마이크로 저항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 오음을 쓰는 거고.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9승은 뭐라고? 그렇지, 얘는 나노라고 얘기를 해. 나노. 그래서 줄여서 그냥 N자 쓰면 되는 거예요. 나노. 그래서 나노 오음 여기 쓰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12승은 어떻게 한다고? 이거는 그렇지. 이거 무조건 알아야 돼요. 피코라고 해. 소문자 P 쓰는 거예요. 피코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4개 정도로 8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고요. 10의 1승은 그냥 10이야. 이렇게 쓰면 돼요. 물론 전기 응용 이런 데 가면은 이제 10의 마이너스 10승도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1옹스트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단위도 특별히 쓰이는 분야가 있는 거고요.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8개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알고 기억을 해두고 외워놓고 있어야 돼요. 다음은 이제 대표적인 3가지 부하 중에 L이라고 쓰는 인덕터를 보도록 할게요.
이 아까대 L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그렇지. 저항, 부하를 나는 로드라고 해가지고 RL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소문자 L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해도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때는 부하를 대표적으로 L로 표현을 하는 것이고 이때 L은 인덕터라는 것을 기호로 얘기를 해주는 거야. 기호. 전선을 이렇게 꼬아놓은 거야. 도선을 이렇게 꼬아놔서 이렇게 표현해. 그리고 이거를 L이라고 이렇게 대문자로, 여긴 첨자로, 아래 첨자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얘는 그냥 이렇게 크게 쓴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R처럼 L로 이렇게 쓴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인덕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전기 자기학 때 여러분도 배웠겠지만, 전류가 흐르면, 이거 도선이야. 이거 도선. 여기 도선이고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은 이 도선 주위로 뭐가 형성이 돼? 그렇지. 자계가 형성이 돼. 자계. 즉 자석의 성질을 갖는 그런 자석의 성질을 갖는다라는 얘기야. 자기력선, 자계가 형성이 되는 거야. 주위에 그래서 일정 공간에 자석과 비슷한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영향이 미치는 공간을 우리는 자계라고 얘기하고 이러한 도체의 성질을 인덕턴스라고 얘기하고 이러한 도체를 우리는 인덕터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기 에너지는 그래서 자기 형태로 소비 또는 보관이 됩니다. 이런 인덕턴스의 단위는 헨리를 써. 그래서 대괄호에다가 헨리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건 헨리라고 읽으면 되겠어요. 헨리 대부분 많이 사용하는 거는 미리 헨리를 사용을 해요. 미리는 10의 몇 승? 그렇지.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꼭 알아야 됩니다. 기억을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1미리 헨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 헨리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다음 커페이터가 있어요. 커페이터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전기 자기학 때 이제 나중에 아직은 안 배우겠지만, 자 도선이 이렇게 있어. 여기 끊어졌지. 그럼 전류가 안 흐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언제까지 안 흐르는지 시험을 해보고 싶어. 그래서 얘를 아주 조금의 간격을 두고서 이렇게 전류를 흘려보냈어. 그랬더니만 전류가 흐르진 않는데 여기 뭔가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 그래서 얘한테 뭐 했어? 두꺼운 이러한 판을 갖다가 이렇게 양쪽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렇게. 그리고 또 흘려보냈어. 전류가 흐르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딱 했더니 어느 순간에는 전류가 또 흐르기도 하더라는 얘기야. 자, 그거는 이제 나중에 더 얘기하는 거로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여기에 유전체를 또 이렇게 전류가 잘 흐르는가 안 흐르는가 이 성질을, 이런 성질을 우리는 분극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기 자기학 때 이제 더 배우는 거로 하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극성이 이렇게 나타나지는데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이러한 성질을 나타내게 하는 것을 우리는 커페이터라고 얘기를 해요. 즉 두 개의 극판을 특정한 방법으로 배치해서 그 사이에 일정 크기의 전하가 축적되어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게 만든 부품을 커페이터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축적된 전하가 영향을 미치는 요 공간을 우리는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공간을 전계라고 얘기를 해요. 전계. 아까 때는 자계라고 얘기했었지. 인덕터일 때는 자계라고 얘기했던 거고, 여기는 전계라고 하는 거야. 분극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전계가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게요. 도체의 이러한 성질을 나타내는 성질을 커페이턴스라고 얘기해. 아까 내 인덕터일 때는 뭐라고 부른다? 인덕턴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인덕턴스의 단위는 뭐다? 헨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커페이턴스의 단위는 페럿으로 해요. 페럿. 대문자로 해서 F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이러한 성질을 잘 나타내도록 만든 실제의 소자를 우리는 커페이터 또는 콘덴서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커페이턴스의 단위는 페럿을 사용하고 페럿이라고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 페럿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마이크로는 10의 몇 승? 그렇지, 10의 마이너스 6승. 여기 마이크로가 또 하나 있지? 그러면 몇이야? 10의 마이너스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하니까 얘는 몇이야? 10의 마이너스 12승. 요것을 우리는 피코라고 해가지고 소문자로 피코 페럿, 피코, 그래서 페럿 이렇게 쓰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피코 페럿 많이 써요. 가령 커페이터에 숫자를 이렇게 써놔. 103이라고 써놔. 그러면 얘는 10 곱하기
10의 3승에 곱하기 기본적으로 10의 마이너스 12승. 피코를 갖다 달아줘야 돼. 그래서 얘의 커페이턴스는 몇이냐라고 하면은 103이라고 써 있으면 요거 계산해 주면 돼. 그래서 10의 4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은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하니까 요거 계산하면 10의 마이너스 2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은 0.01이고 10의 마이너스 6승은 마이크로니까 10의 마이너스 0.01 마이크로 페럿이다라고 이렇게 기호로 커페이터에 저항 인덕터 다 숫자 써 있는데 그거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얘를 갖다가 해석한다라는 얘기예요. 이 피코를 달아가지고 그래서 0.01 마이크로 페럿이라고 우리가 알아요. 이거는 나중에 다른 그런 수업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라 하고요. 어쨌든 피코는 10의 몇 승이다? 마이너스 12승이다 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고 있어야겠습니다. 기호, 부하의 기호를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표현한 거, 지그재그로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는 저항이라고 얘기하고 또는 저항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렇게 도선을 이렇게 꼬아놓은 것을 우리는 인덕터라고 얘기를 해. 또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는 커페이터 또는 이렇게 표현한 거 또는 이렇게 표현한 거 이것을 전부 다 커페이터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해서 1주차 3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2주차 1강 1.4절의 회로 이론을 대표하는 세 가지 법칙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지요. 네, 수고했습니다.